네, 어제 하루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6천억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세에 코스피 2,600선을 내줬는데요.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자동차 업종으로 수급 이전되는 양상 보였습니다. 수급 공백 커지면서 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시장 전략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사 모시고 증시 주 이슈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장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사실 좀 궁금한데요. 수급 변화 조짐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시장에 많이 들어와줬던 외국인들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추세적인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이거 추세적이라고 보기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네. 지금 5월 달까지는 계속 순매수 기조 유지하다가 이제 어제부로 외국인이 6월 달에 그 코스피는 이제 6월 달 한 달만 이제 순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사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사실은 계속 순매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환율에 베팅한 외국인 자금들,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거나 유지되고 있었던 게 최근에 5월부터 조금 축소되는 조짐이 좀 보였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베팅이 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흑자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6월 달에 그 매도한 거를 가지고 그걸 일방적으로 다시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좀 이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최근에 6월 들어와 가지고 외국인들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매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자동차도 매도가 아니고요. 네. 그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 8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80만 주면 얼추 계산해도 그게 40만 원 전이라고 하면 한 3천억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어저께까지 그 코스피 순매도가 1,684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특정 그 단기간에 급등했었던 섹터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뭐 저기 글로벌 증시도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에 지금 우리나라도 연초 대비해서 15% 이상 지금 증시가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요. 자연스럽게 조정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이제 조정을 받는 국면인데, 또 대형주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시장의 주도는 뭐니 해도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메가캡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네. SK 하이닉스의 어떤 움직임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 네. 6월 들어서 이 두 종목의 움직임이 물론 뭐 크게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올라왔던 부분에서 좀 이렇게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뭐 박스권을 좀 뚫고 나가면 지수도 조금 레벨업이 될 네네. 거고, 여기서 좀 멈춰버리면 지수는 좀 더 약간 소강 상태가 될 네네. 텐데, 뚫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게 언제일지 이게 참 궁금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제 본부장님하고도 저번에 여기서 이제 대화할 때도 네, 상고, 중저, 하, 고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었죠, 맞아요. 지수 관련해 가지고는 여전히 하반기에는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괜찮습니다. 해서. 네. 근데 삼성전자를 제가 작년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 시그널을 이제 방송에서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해놓고 계속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 상승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네네네. 최근의 상승은 다들 아시지만 실적보다는 기대감의 어떤 베팅이 더 컸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환율에 대한 베팅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요즘 보면은 AI 버블 얘기를 하잖아요. 네. AI 버블이 삼성전자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엔비디아 혼자서 날뛴 거고, 네. 테슬라 혼자서 지금 날뛴 거고, 나머지는 뭐 별로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셔야 되는 게 AI가 이대로 꺼질 과거의 뭐 가상현실, NFT 뭐 이런 것들하고 단기 비슷한 거냐. 테마일 것이냐 이런 고민도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어저께 나온 걸 보면 반도체 쪽이 MOM으로 지금 6월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14%입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또 실제로 그 DDR4하고 5 쪽 비율을 보면 DDR5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예. AI 쪽은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어쨌든 아마존이든 뭐 이제 다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메모리 쪽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캐펙스 축소를 뭐 삼성전자를 위해서 전부 다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내년에 이제 그
공급 부족의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해 말 내년 초 들어가면서 신고가 갱신할 가능성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말 연초에 내년 초에 신고가 가능성 있어 보인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요즘 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일본 증시입니다. 자, 역대급 엔저가 나오면서 일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일본 증시 ETF 그리고 엔화 예금도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데 엔저가 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또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본 증시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일단 일본 하면 떠오르는 거는 여전히 QT를 하고 있는 나라. 네. 거의 전 세계 유일 아닙니까? QE. QE죠. 네. QE를 죄송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계속 경기 부양을 돈 풀어서 하고 있는 나라고.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엔화를 보면은 엔화에 관심 없던 사람도 엔화를 사볼까 하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맞아요. 제가 일본 여행을 꽤 많이 다녔었는데 예전에 800원대에서 일본을 제가 방문했던 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보통 1,000원대에서 다녔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자연스럽게 오늘 사실 출근하면서 오늘쯤 해가지고 조금 엔화를 사놓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엔화의 바닥. 그렇죠. 네. 그러면 거꾸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베팅을 한다 그러면 네. 엔화로 인해서 손실 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엔화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20년 이후에는 기축통화 안전자산 역할을 못했지만 예.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 엔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베팅해가지고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이건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원화 1,300원대 구간에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실 볼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 시각하고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또 하나는 그 디커플링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간에. 네. 그러니까 중국이 또 중국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스탠스 자체가 너무 불투명하고 좀 그 투자자들한테 좀 불명확한 부분들을 많이 정부 개입도 많았었고 그렇죠. 그렇던 데다가 또 미국에서 지금 디커플링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전략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그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니까 대체 수단으로 일본이 부각이 되고 한국이 부각이 되는데 사실 일본 쪽이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일본은 지금 해외 자산 투자자들 유치할 때 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아마 기술센터가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집중적으로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유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엔화가 싸다 보니까 일본에 지금 관광객이 엄청 늘었잖아요. 네. 지금 사실은 일본이 수출이 잘 돼가지고 주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내수 쪽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네. 일본은 내수 비중이 80%가 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본 현재 상황 자체가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의 일부분으로서는 일본 증시에 투자를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일본이 아마 거래 단위가 좀 셀 거예요. 네, 뭐 한 주, 맞아요. 두 주 뭐 이렇게가 안 될 거예요. 100주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투자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ETF 같은 거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느 쪽으로 방향을 보냐 그러면 결국 미국의 니즈하고 맞물려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엔 미국이 일본을 필요로 하는 그 섹터가 결국은 반도체 소부장 쪽하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의 소부장 쪽 네. 그리고 최근 워런 버핏 선생님이 네. 집중 베팅하셨다는 상사도 상사. 결국은 자원개발 쪽이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쪽으로 관련돼 있는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거 보면 반도체 소부장, 뭐 2차 전지, 뭐 상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또 고스란히 있는 네네, 비즈니스 맞습니다. 모델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당장은 수출 기업들이 뭔가 이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엔저가 발생을 했고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어떤 니즈, 밸류 체인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밸류 체인의 변화에서 정치적인 안정성 이런 거 볼 때는 그러니까 일본의 모멘텀 오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편으로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게 우리나라 동반 모멘텀일지 아니면 약간 경쟁 구도로 가면서 약간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닌지 이게 약간 변수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네네. 복잡해지는 그런 예, 예. 그런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네, 일단은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경쟁이 붙는다 그러면 네.
우리가 소부장 쪽을 많이 육성했지만 여전히 일본의 경쟁 상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핵심 쪽은 다 일본이 여전히 쥐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본 애들이 주변을 다시 뭐 확장을 할 리는 없고 자기네들 핵심 역량에 집중할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TSMC를 유치를 하거나 뭐 이런 네. 걸 봐서는 그 메모리 쪽보다는 그 비메모리 쪽 섹터 쪽에 이제 집중 공략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위협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삼성전자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정부에서도 나름 대응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좀 겹치는 구도가 있지만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은 분명히 있다.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소위 말해서 그 2차 전지 지금 NCM 계열 같은 경우는 일본이 가장 앞섰었는데 예. 거기가 지금 투자를 안 했잖아요. 파나소닉이나 이런 데가. 그래서 증설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보면은 배터리 셀보다는 그 소재 쪽에 좀 특장점이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좀 경쟁이 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양극재는 또 우리가 또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 예. 그럼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떤 강점을 계속 살려나가는 게 좋고 그거를 뒤처지지 않게 계속 육성하고 일본의 지금 단점은 딱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일본 버블 이후에 네. 수출이나 제조를 해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그 외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별로 안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 습관을 걔네들이 과연 바꿀 수 있느냐. 있을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변수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거다 싶으면은 바로. 정부가 도와주든 안 하든 네.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정부가 육성해 준 게 아니라 기업들이 그렇죠. 투자해서 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또 근성이 있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간 특히 투자 면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행보가 달랐던 만큼 우리는 우리 나름의 경쟁력을 살려가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WM센터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